그때는 닥치는 일을 하기가 너무 바빠서 그 이야기는 저에게 조금 흥미롭게 들리네요. 이렇게 쫄면 안 돼. 막 이런 느낌도 있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 막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내가 알던 노래를 다르게 들리게 하는 게 라디오의 매력인 것 같아요. 라디오 PD 꿈은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되게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러운데 되게 낭만적인 케이스예요.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일을 어쨌든 와.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음. 꼭 라디오 PD가 아니더라도 뭔가 이걸 만드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은 이제 내내 가졌죠. 네. 네네. 언론 준비반에 들어가서 시험 공부를 해서 입사 시험에 붙어서 온 거예요. 사실 굉장히 재미없는 꿈을 이룬 그 길을 걸어온 건데 중간에 잘 안 됐어요. 되게 오랫동안. 방송사 입사 시험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가지고 운이 참 많이 작용했죠. 네. 라디오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셨던 이유는 어떤 거였어요? 이 라디오를 듣는 시간이 저한테 너무 좋았고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좋았고 무엇보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지금은 방송을 정말 안 하시지만 김동률 씨도 라디오 진행을 하셨었거든요. 유희열, 저한테는 유희열 씨가 굉장히 큰 의미인 분인데 이런 분들이 막 낄낄대면서 농담을 하는 것도 좋고 실없는 얘기를 하는 것도 좋고 그런 사람들 가까이에서 이 사람들과 동료가 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첫 데뷔 무대 뭐 이런 거 다 찾아본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네, 네. 피디님의 네. 첫 아. 모습은 어땠어요? 제가 처음 연출했던 프로그램은 이게 진짜 저는 운명인가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이제 라디오 북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우와.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영화 감독 우와. 장진 감독님이 네. 진행을 하고 계셨고 제가 연출을 했었죠. 네. 그래서 신기해요. 그 꿈을 이뤘다는 뭐 그런 아. 게 있으셨어요? 그때는 닥치는 일을 하기가 너무 바빠서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DJ를 섭외를 했던 거는 이동진 씨예요. 오. 사실은 그 순간이 저한테는 더 강렬하기는 해요. 이동진 씨가 그때만 해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는 없었고 게스트, 제가 너무 옛날 사람 같나요? 라디오 게스트는 많이 네네. 하시다가 잠깐 쉬시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문화야 놀자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교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되게 패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신입사원이었는데 근데 다행히 또 그때 당시 부장님이 해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섭외 전화를 이제 드렸고 이동진 씨랑 처음 통화를 한 거예요. MBC 라디오에 누구고 그랬더니 이제 이동진 씨가 되게 방어적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게스트 섭외 전화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거절하려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너무 기색이 느껴져서 제가 좀 황급히 말씀드려요. 진행자로 저는 생각하고 있다. 이동진 씨 그 화법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상상이 되실 텐데 되게 간결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저에게 조금 흥미롭게 들리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이동진 씨랑 좀 가까워지고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그 말이 굉장한 호감의 표현이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붙잡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동진 씨 작업실이 인사동에 있으실 때여가지고 찾아뵙고 이제 뭐 이런 걸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갈 때도 어찌나 떨리던지 저는 이제 이동진 씨가 조선일보에서 그 시네마 레터라는 칼럼 연재하실 때부터 대학교 때 이제 그걸 필사하면서 글 쓰는 걸 공부하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그분을 내가 섭외하러 가야 돼. 근데 나는 PD야. 쫄면 안 돼. 막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되게 높은 하이힐을 신고 내가 호피무늬 니트 같은 걸 입고 막 되게 힘 빡 주고 막 갔어요. 근데 겉모습은 그렇게 하고 갔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막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 보였겠어요. 20 몇 살 때였으니까 막 힘주고 와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있으니까 되게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뭐 본인 책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주시고 뭐 앉으시라고 하면서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하니 그게 보이죠. 그때 당시에는 내가 나쁘지 않았어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 제법 PD 같았어 막 이렇게 저도 나이가 들고 하면서 그때 생각해봐 그때 이동진 씨가 나한테 되게 따뜻하게 나를 배려해서 이것저것 막 물어봐 주시고 했구나라는 게 나중에 생각이 나죠. 네. 꿈꿔왔던 그러니까요. 장면 네, 그렇죠. 질문하신 거로부터는 굉장히 답변이 멀리 온 것 같은데 이동진 섭외 썰 최근에 제일 성취감이 느꼈던
꽂혔던 순간은 언제예요? 라디오 북클럽이라는 프로그램 하면서 코너들이나 이런 걸 살짝 개편을 하게 됐는데 작가 초대석 코너를 만들었어요. 사실 라디오 북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이 정오의 희망곡 같이 뭐 아니면 뭐 굿모닝 FM 같이 그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듣게 되는 그런 시간에 방송된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일요일 아침 6시 5분 표준 FM 95.9에서 그리고 다시 듣기를 여러분 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의 어떤 뜨거운 반응을 내가 이렇게 바꿔도 청취자들이 와 했어 이런 걸 느끼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 성취감은 어렵지만 장류진 작가님이라든가 뭐 봉태규 씨라든가 박연준 시인님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김겨울 작가님이랑 같이 대화를 나누는 판을 이렇게 깔아드리고 나서 우리 진행자께서 좋아하시는 기색을 제가 느꼈을 때 성취감. 네, 네. 사실 번거로운 작업이에요. 왜냐면 매번 그걸 섭외를 해야 되고 양해를 구해야 되고 날짜를 조율하고 뭐 굳이 이제 복잡한 포맷으로 제가 바꾼 거긴 한데 그렇게 해서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즐거워하는구나. 제작하는 과정을 재밌어하고 그게 이제 저한테는 좀 성취감이었던 것 같아요. 작업자들 이렇게 모았을 때 서로 너무 좋아할 때 이상한 뿌듯함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PD님이 언젠가 만들고 싶은 꿈의 프로그램 공개 방송의 확장판이 뭔가 페스티벌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9월 1일 날 해야 되는 토크 콘서트가 있거든요. 연출해야 되는 그거 일단 좀 잘하고 싶고 길게는 내가 라디오 PD 생활을 하면서 내가 들었던 프로그램들 나한테 그렇게 위로가 되고 큰 의미를 주었던 프로그램들 같은 걸 나도 만들면서 살면 좋겠다. 학창시절 내 위로가 되어줬던 프로그램들을 연출했던 PD 선배들을 제가 입사하고서 만났잖아요. 네. 이분이구나 막 이런. 근데 그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연출했었을 당시에 나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어. 이거를 시시각각으로 인지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걸 이제 저도 입사하고 나서 아는 거예요. 유희열 씨랑 뭐 음악도시를 하고 올댓뮤직을 만들었던 PD 선배들이 대까치집 머리 하고 막 배를 긁으면서 목도를 지나가시는데 너무 너도 뭐 음악도시 들었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저 너무 좋게 들었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옆에 있던 다른 선배가 야, 얘도 들었대 막 이러면서 그분들은 그냥 그때 직장 생활을 하신 거예요. 다만 그 직장 생활 안에 아까 얘기했던 그 예술가로서의 어떤 면모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저 같은 그냥 청취자들한테는 너무 느껴졌던 거고 지금 이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하고 싶은 이야기로 누군가한테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 정도의 꿈인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공사가 이루어져서 드릴 소리 때문에 저희가 장소를 이동해서 탐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악 되게 좋아하는데 라디오를 들으면서 알게 된 음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탐험의 맥락에서 라디오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육님 옛날 분이셔서 라디오를 통해서 새로운 음악을 이제 알게 되시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즘은 새로운 노래를 듣기 위해서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요즘에 이제 알고리즘으로 AI로 음원 플랫폼이나 뭐 유튜브나 이렇게 해서 음악을 이제 듣다 보면 내 취향을 파악해서 좋은 음악들을 많이 추천을 해주니까요. 그 기능은 물론 라디오도 할 수 있지만 라디오 말고 다른 것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어제 이제 선배 PD랑 밥 먹으면서 들었던 얘기인데 오늘 아침이라는 정지영 씨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을 연출하시는 유천 선배님, 네, 당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이제 좋은 음악이 많이 나가는 프로그램인데 사연이 온 거예요. 자기가 필라테스를 시작을 했다. 필라테스를 하면서 이걸 좀 오래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고 싶은데 추천해주고 싶은 음악이 있으면 들려달라 이제 이런 사연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웃기는 걸 되게 좋아하는 분이어가지고 무슨 노래를 틀어야 이게 딱 맞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나훈아의 테스 형을 틀었다고 하는 거예요. 필라테스라서 테스 형. 그래서 근데 그걸 되게 뿌듯해하면서 야 웃기지 막 이러면서 얘기를 이런 거죠. 몰랐던 노래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알던 노래를 다르게 들리게 하는 게 라디오의 매력인 것 같아요.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모르진 않았지만 그게 이제 필라테스? 필라테스 하면 이제 그 노래가 생각나겠죠. 근데 어떤 것이 좀 이렇게 강하게 내 마음에 와 닿는 거는 강인 PD가 책에서 진행하면서 했던 멘트이기도 한데 전혀 다른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뭐 이야기가 왔을 때보다 내가 알던 게 늘 보던 게 다르게 보일 때 그게
게 되게 마음에 남잖아요. 이제 라디오는 어떤 이야기, 사연, DJ의 멘트 이런 거랑 같이 음악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알던 노래를 좀 다르게 들리게 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모르던 곳으로의 탐험이라기보다 알던 곳을 새롭게 보는 그런 차원의 탐험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부서가 라디오 편성기획부라고 주민센터라고 했잖아요. 네. 후배 PD들이 선곡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선곡 세미나 같은 거를 선배들이 어떻게 하셨었는지를 좀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그 민원을 해결을 한 거예요. 선곡을 굉장히 잘 하시고 멋지게 음악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연출하셨던 걸로 유명한 어떤 선배가 있어요. 그분을 읍소해서 좀 오시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곡 세미나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그 선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랫동안 사랑받은 노래가 있고 오래전에 사랑받은 노래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뭐 SES 핑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SES의 달리기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사랑받은 노래인 거예요. 그때도 사랑받았지만 늘 사람들이 좋아했고 들었던 거죠. 그런 노래들이 갖는 또 힘이 있어요. 익숙하기 때문에 들었을 때 그냥 따라 부를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오래전에 사랑받았던 노래는 SES가 예를 들면 활동할 때 당시에는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잊혀진 노래, 네. 그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노래가 또 갖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노래가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 시절로 순간적으로 들어가요. 늘 사랑받았던 노래가 아니라 그때 강하게 사랑받았던 노래만 할 수 있는 어떤 작업인 거예요. 역할인 거예요. 근데 라디오는 그걸 해줘요. 이제 라디오 PD라는 사람들이 이제 뭐 대중성과 막 음악과 이런 거를 늘 고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AI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작업이지 않을까. 언젠가는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내가 늘 듣는 노래들을 기반으로 해서 너 이런 것도 좋아하지 이렇게 추천은 해주지만, 예전에 내가 들었던 그 순간으로 나를 딱 들어가게 하는 작업, 그거는 사실 의외의 어떤 노래여야 가능한 거거든요. 라디오는 그러니까 어떤 순간을 좀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가 아닌가. 진짜 훨씬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SES 짱팬이었어요. 아, 그러죠. 진짜 적절한 예를 들었네요. 이 책에서 진짜 좋았던 부분 너무 많은데 마지막에 써주신 부분이 너무 네네네. 좋았거든요. 딸들한테 남긴 말이 있는데, 혹시 그 육아를 하면서 이거는 엄청난 탐험의 세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일 크게 달라진 육아를 하면서 크게 달라진 점? 네. 육아를 하면서 사실 제가 첫 책을 쓰게 됐죠. 어떻게 첫 책을 육아하면서 쓰게 되신 거예요? 아이를 낳고, 특히 엄마의 경우에, 아빠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선 특히 엄마의 경우에 자아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공포와 위기감과 이런 게 굉장히 커지고, 나를 잃지 않고자 하는 그 노력이 굉장히 절박해져요.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나는 뭘 좋아하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훨씬 강렬하게 들기 시작하고, 엄마가 아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작업들을 하고 싶어지게 되는, 그게 이제 육아를 하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계기가 됐는데, 첫 책을 냈던 시기에는 같은 일을 해도 익숙하지 않으면 많은 시간이 들고 많은 에너지가 들잖아요. 저의 온통의 하루가 아이한테 이제 잡아먹혀버리는 날들이었어요. 생존을 위한 몸부림처럼 글을 쓰게 됐고, 이게 책으로 묶여 나오면서 저의 글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또 두 번째 책도 내고 세 번째 책도 내고 이렇게 된 건데, 이 책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책은 회사 일이 아니고 육아가 아니고 그냥 저의 궁금증,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지? 저런 사람을 얘기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저의 욕구로 인해서 시작된 작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더 좀 스스로를 살피게 되는 것 같고, 육아를 하면서 시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다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게 육아인 거예요. 아기가 이렇게 컸구나. 이제 시간이 흐르는 게 눈으로 보여요. 제가 지금 새 아이를 키우고 있고, 큰 아이가 12살이고 막내가 4살이거든요. 4살 아이랑 12살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두 타임의 시간 트랙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12살 아이가 4살일 때의 기억이 선명하거든요. 정말 생생해요. 눈에 잡힐 것처럼. 얘가 애기였을 때가. 근데 얘는 이렇게 커버렸어요. 12살 여자아이는 여러분 정말 어른입니다. 얘만 했었던 애가 이렇게 됐네? 얘도 금방 이렇게 되겠네? 이게 그냥 시간의 흐름이 시각화돼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영광 PD님이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는데, 시간의 소중함, 삶의 유한함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고, 잘 살아야겠다, 충실하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PD님이
요즘 탐험하고 있거나 뭐 아, 새롭게 네. 탐험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면한 과제가 9월 1일 날 잠깐만 토크 콘서트라는 거를 지금 MBC 라디오에서 하고 있는 제가 그걸 맡게 됐어요. 진행자가 김이나 작사가님이시고 우리 MBC 아나운서국이 나온 최고의 아웃풋 김대호 아나운서가 출연을 하시고 김대호 아나운서의 뭐 작가 약간 영혼의 쌍둥이 같은 김풍 작가님이 이제 같이 이렇게 세 분이 출연을 하셔서 토크 콘서트를 하시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이 세 분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오. 매일 이제 맨날 동영상 보고 자료 찾고 뭐 이분들의 삶의 궤적에서 어떤 부분을 발췌해서 어떻게 구성해야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계속 고민하는 중이어서 오. 김이나 작사가님 데뷔곡이 뭔지 아세요? 보통 퍼앱스 러브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아, 네. 찾아보니까 데뷔곡은 그로부터 3년 전이에요. 성시경의 10월에 눈이 내린다면 네, 그게 오. 2003년에 나왔고 두 번째 곡이 2004년에 왔어요.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뮤지션의 어떤 노래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1년의 공백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사이에 왜 1년의 공백이 있었냐면 그동안 계속 저는 리젝 당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몰랐던 얘기잖아요. 혜성처럼 등장한 스타 작사가인 줄 알았는데 저는 퍼입스 러브가 데뷔곡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첫 히트곡이었던 거고 퍼입스 러브는 데뷔하고 난 3년 뒤에 쓴 곡이에요. 그때까지도 계속 직장인과 작사가를 겸업하고 계셨어요. 첫 곡과 두 번째 곡 사이에는 1년의 공백이 있었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뭐 채택되지 못했던 곡들이 있었던 거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 좋다. 그런 탐험? 네. 그러니까 어떻게 기획하고 만드시는지도 좀 엿볼 수 네네네네. 있는 답변인 것 같아요. 벌써 마지막 네. 질문인데요. 제 콘텐츠 봐주시는 분들이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근데 한쪽은 좋아하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런 분들이 있고 또 한쪽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너무 어려운데요? 좋아하는 게 많은 타입이세요? 좋아하는 게 적은 타입이세요? 많은 타입이신 거죠? 좋아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뭘 하지가 고민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지금은 어떻게 찾으셨어요? 저를 아니 궁금해서. 한 가지만 선택해도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 자체가 엄청 위로가 해방감을 되긴 주죠. 했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보통 그걸 이제 직업이랑 연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선택이나 그 고민이 되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업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 중에서 뭘 해야 되나 막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답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진짜 직업이 하나가 아니고 그 일을 경험하거나 일을 통해서 돈을 벌거나 이런 방법이 너무 많고 심지어는 없던 방법을 찾아내야 되기도 하고 찾아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저는 사실 그 시대를 좀 지나온 상황이라서 뭐 어떤 방법론적인 말씀을 드리기엔 제가 적절하지 않은 사람인데 육님의 유튜브를 좀 보시면 그리고 이분이 인터뷰하신 그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그분들은 지금 활발하게 그런 방식으로 길을 찾아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고민이 사실 나만의 고민이 아니잖아요. 요즘 많은 분들이 하는 고민이니까 같이 가시면 어떨지.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이 인터뷰는 웹사이트에도 정리돼서 공유가 될 거예요. 사이더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디오도 9월 1일 네. 토크 콘서트. 네. 주제는 오히려 좋아.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인터뷰에서 뵙겠습니다. 안녕.